국방부가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와 협의해 사드를 계획대로 내년 중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우리 국익과 국방부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방송국 AFN이 67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AFN은 최신 시설에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가 군수송과 물류지원 체계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송물류 시스템 구축 방안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와 협의해 사드를 계획대로 내년 중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도 적정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밝혔습니다.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는 계획대로 내년 중에 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자권은 한미 합의에 따라 적정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해 우리나라 방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우리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이 0.068%로 일본과 독일에 비해 높고 미군 1인당 방위비 분담 규모도 3만 불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대미 국방정책 대응팀을 운영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방부의 입장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정부가 일본과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의를 개최했으며 그간 협의해온 협정 문안 전체에 대해 상호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일 양측은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의 국내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서명 관련 사항은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 6항공전단이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되는 한 뉴질랜드 해상 초계기 연합훈련에 참가합니다. 뉴질랜드 공군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과 미 해군의 P3 해상 초계기 각 한 대와 뉴질랜드 공군의 P3 한 대, 대잠 헬기와 수상함 등이 참가합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20여 명의 장병들은 뉴질랜드 인근 해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성능이 개량된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고 연합 대잠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14일 환송식을 마치고 출국한 장병들은 오는 25일 복귀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방송국 AFN이 67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AFN은 최신 방송시설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주한미군 방송국 AFN이 15일 레이 셰퍼드 미 국방부 홍보원장 주관으로 평택 이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TV와 라디오를 통해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미의 주요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 AFN은 지난 1950년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67년 동안 주한미군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에 AFN이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방송 시스템이 한층 더 발전됐습니다. 평택에 새롭게 들어선 AFN은 지상 2층 건물에 3개의 라디오 스튜디오, 1개의 대형 TV 스튜디오를 만들어 최신 방송 시설을 갖췄습니다. 평택 이전을 총괄한 데이빗 혼철 대령은 AFN이 평택으로 옮겼어도 변함없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 tell the story and show how well that the U.S. and Korea work together, how we have common goals and a common mission set
to ensure the security and safety of this region. 6.25 전쟁과 함께 방송을 시작해 67년간 군사 전문 방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 AFN. 앞으로도 주한미군 장병들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친구로 함께하는 AFN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베트남의 군 홍보 분야를 담당하는 군 방송국 대표단이 국방홍보원을 방문했습니다. 양 기관은 서로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군 매체기관 간의 우위를 나누는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베트남군 방송국 대표단이 15일 군 홍보 분야를 담당하는 군 매체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 국방홍보원을 방문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먼저 주요 TV 콘텐츠에 대해 소개하고 군 매체 간 콘텐츠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방뉴스와 라디오 등 보도 제작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국방TV에서 방영 중인 위문열차와 뮤직타임 락드림 프로그램, 국방일보 기고문과 사진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응엔 호아이남 소장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국방홍보원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방송을 경험하고 싶다면서 국방홍보원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 베트남군 방송국 대표단은 국방TV 스튜디오와 국방일보 등 국방홍보원의 각종 매체를 세심하게 견학하며 우리 국방홍보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한편 국방홍보원은 내년에 베트남 현지를 방문해 교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2018년에 정식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신속한 물자 보급은 야전 부대를 운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국군수송사령부가 국방수송물류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송 물류 지원 방안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심예슬아사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세미나에는 민관군 수송 물류 전문가들이 모여 군 수송 물류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국방 수송 물류 시스템 인공지능 융합 방안을 발표한 주식회사 원더풀 플랫폼 구승엽 대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국방 수송 물류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민군을 통합하는 인공신경망을 구축하면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예측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고 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면 배송 관련 클레임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 정확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통화하는 거지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대응을 하고 있죠. 로봇이 대응을 하고 낮에 근무 시간에 사람이 오면 사람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때 후속 조치를 하는 거죠. 한편 인천대학교 신광섭 교수는 민관군 통합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는 민관군 통합운영을 통해 현재 조달 네트워크를 단순화함으로써 물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는 앞으로도 군 수송 물류 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가 국방정책 우수 논문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20대 젊은 대학생의 시각에서 본 신선하고 창의적인 논문이 여러 발표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고심했던 논문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을 피력하는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김승률 후보생. 미래전에 대비한 창의적인 군사력 건설 방안에 드론 운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드론 병과 창설과 드론 사단 운용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도 담아냈습니다. 적보다 빨리 기동하여 적이 대응하지 못할 때 공격을 한다면 반드시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성의 참여 확대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발표자는 숙명여대 박예은 후보생. 해외 여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여군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여성 인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이 가진 애국심과 그리고 여성이 가진 특별한 자질을 우리 국방을 보다 다채롭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진 매력적인 군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발표된 논문 주제는 6가지. 참가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자세, 젊은 세대들의 안보의식 제고 방안 등 국방 안보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통일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 대안들을 함께 토론하는 오늘의 이 발표에는 참으로 믿음직스러우며 평생을 군에 몸담았던 노병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한편 6시간 동안 발표된 10편의 논문 중 영남대학교 안찬소 후보생이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다문화 군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면 직접적으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인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다문화 장병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관심이 갔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논문 발표회. 미래 국방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감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군 장병이 뽑은 군생활에 힘이 되는 노래 1위에 9인조 여성그룹 트와이스가 부른 치어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트와이스의 치어업은 참여자 가운데 19.1%인 234명이 선정했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가 10.5%로 2위, 군가 전우가가 7.9%로 3위에 올랐습니다. 또 안재욱의 친구와 트와이스의 TT,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등이 각각 4위와 5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녀시대의 힘내, 라붐의 평평, 김진호의 가족사진, IOI의 너무너무너무 등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방일보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국방망 장병 별별 랭킹 사이트를 통해 진행했으며 장병 1,224명이 참여했습니다. 혹시 북한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한 음식은 우리와는 다르게 큼직하고 푸짐할 뿐만 아니라 담백한 맛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맛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앱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통일 현장 이다경 기자입니다. 바야흐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유난히 찾기 어려운 음식점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음식점인데요. 그런데 이때 친절한 도우미가 되어준 애플리케이션. 다 함께 통일의 맛 한번 보시겠어요? 서울에 있는 한 북한 음식 전문점. 점심시간을 앞두고 직원들이 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북한 지역의 음식들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푸짐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의 음식들은 다른 지역 음식보다 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6.25 때 이렇게 넘어오신 그 실향민 분들이나 그 자제분들,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손님들이 또 많이 오세요. 되게 60대의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런데 최근 북한 음식점을 소개하는 앱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주소, 메뉴뿐 아니라 특징까지 알려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이곳은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네, 안녕하세요. 통일의 맛 앱 개발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통일의 맛 앱 개발자 박준혁입니다. 남북통일전도사 곽준혁 학생을 소개합니다. 준혁 군은 현재 대학교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인데요.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는 고3 학생이 북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에 워낙 배달이나 이렇게 막 식당 소개하는 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탈북민이 운영하는 식당에 적용시키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앱을 계획하게 됐어요. 사실 준혁 군이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 이 생각은 탈북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모금 활동도 하고 그 봉사활동을 할 때 더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하부 청소년들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혁 군이 북한 관련 활동을 하다 보니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모여 동아리도 만들어졌는데요. 북한 전문 웹진인 웨이브라는 이름의 동아리를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준혁 군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웨이브 활동은 현재 7개 학교에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뉴스를 볼 때는 집중하며 진지한 눈빛을 보이지만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만큼은 장난기 어린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요. 공부를 할 때는 되게 열중해서 하고 막 이렇게 막 애들이랑 장난스럽게 보다 사실 조용하게 자기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친해지면 되게 장난도 되게 잘 쳐요. 되게 자기 할 일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하는. 준혁 군은 앞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온 오랜 꿈을 위해서라는데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돼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장기적인 목표는 소셜 벤처를 운영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미국 가게 되면 뭐 경영 쪽 공부든 그다음에 이런 기술 쪽 공부든 그런 공부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런 소셜 벤처를 운영하는 게 목표예요. 다가올 통일의 주역은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곽준현 군. 지금의 건강한 마음가짐이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에 또 하나의 불씨가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통일 현장 이다경입니다.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드 배치와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우리 군은 대미 국방정책 대응팀을 운영해 우리의 국익과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